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7월 27일 5일장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먼저 지수를 보고 가면 미장 급락에 비해 지수는 이제 밑골이 달면서 상승 흐름을 나와줬는데, 그래도 여전히 이 추세는 그래도 여전히 좀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, 계속 일단 요 5일선 불구는 지금 계속 또 위로 올라탔는데, 이 추세로 이 825라인까지 한번 슈팅 나와주는지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. 이 미장에 비해 확실히 이제 지수가 좋은 걸 느껴집니다. 이제 국장은 이런 바닥들도 지금 지지 잘해주고 있고, 이런 거 지지 잘해준다는 의미는 한 방 더 쏘겠죠. 이제 좀 이런 2400까지 뚫어준다면 2480까지도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, 지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, 계속 지수 상승할 때마다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있죠. 손절 하실 분들은 이제 지수 상승할 때 언제 손절을 할지 그거를 무조건 계획을 짜 놓으셔야 됩니다. 손절 하실 분들은 손절은 하락장 때 하는 게 아니라 상승장 때 해야 타격이 덜하죠. 이게 기본이니까 이걸 꼭 명심을 하시고, 손절이 났다는 거 하실 분들은 미리 계획을 짜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은 좋았던 것 같아요. 공부했던 종목들도 많이 튀어줬고, 이런 뭐 형제 패밀리 같은 경우도 좀 계속 보고 있었는데, 오늘 뭐 이재명을 튀어줬는지 한번 윗꼬리가 달리더라고요. 이런 애도 뭐 이재명 한번 슈팅 나와주고, 그 다음에 뭐 나노 CMS 이런 애들도 계속 이때부터 계속 추적을 했었죠. 저희는 이때부터 계속 추적을 했는데, 오늘도 뭐 시원하게 뭐 한 10% 이상 시세 나와줬고, 좀 더 가줄 줄 알았는데, 근데 오늘 좀 안 가주는데, 내일 이 추세 계속 타면서 한번 좀 이런 라인들 42,000원 라인까지 한번 또 슈팅 나와주는지, 이 추세 이어가면서 그런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, 이런 공부했던 종목들이 튀어주면 고맙죠. 이런 거는 먹을 자리들이 충분히 계속 나왔던 종목들이니까. 세종메디카 같은 경우에도 이 자리에서 계속 지지해주면서 이제 또 슈팅이 나와줬는데, 이제 이런 것들은 참 고마운 종목인 것 같아요. 이제 뭐 테마를 떠나서 공부했던 게 튀어줬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그런 것들이니까 좋았던 것 같고,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은 좀 괜찮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, 우린 PTS 같은 경우에도 또 밑바닥에서 또 추세 한번 돌려주는지, 이것도 오늘 한 5% 정도 시세 받고 10에서 지금 2% 정도 올랐는데, 한번 조금만 더 시세 받아주는지, 이제 이런 것도 충분히 8,800원, 700원 이때까지도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. 이제 이런 거는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8,700원까지 끌고 가볼지, 아니면 이런 8,500원 이 라인에 한번 뚫어주는지, 이제 이런 거를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. 이런 거를. 그 다음에 삼성 엠텍도 지금 오늘 요 이평선 위에서 시작하면서 또 슈팅 한번 나와줬는데, 이런 것도 차트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, 이런 5,700원 이런 라인들만 좀 뚫어주면 이 6,000원 라인까지도 한번 해볼 만한 차트가 될 것 같은데, 얘는 근데 조금 매물대가 조금 아쉽긴 하죠. 이런 매물대, 좀 이 매물대를 뚫어줄 만한 이슈가 붙어줘야 될 건데, 얘는 이제 재료가 두 개죠. 원전 쪽이랑 이제 저 가스 쪽, 원전이랑 가스 쪽 재료가 두 개인데, 이런 애들도 재료가 괜찮아서 충분히 한번 슈팅 나와주지 않을까. 이런 라인들만 안 깨진다면, 이런 5,200원만 안 깨진다면 충분히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, 오늘 저는 뭐 나노 CMS 이쪽만 매매를 해가지고, 딴 애들은 뭐 요즘 또 무상증자이들이 오늘 또 많이 튀었죠. G2 파워를 필두로 해가지고 뜬금포로 무상증자 소식이 나왔는데, G2 파워가 얘도 참 아쉬운 종목이죠. 이때부터 분석 잘했는데 그냥 갭으로 완전 상한가를 말아버렸으니까, 이런 건 좀 아쉬운 종목이지만, 공부를 했으니까 아쉬운 거지, 만약에 공부 안 했으면 그냥 상한가네 이러고 아마 끝났을 거예요. 공부를 했으니까, 만약에 공부를 했다면 이런 이 42,500 이 라인들 뚫을 때 같이 한번 들어가 봤겠죠. 근데 이런 기회도 전혀 주지 않았으니까 좀 아쉬운 종목이죠. 이런 것도 얘가 무상증자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관련주들 많이 또 상한가가 나왔던데,
상한가가 이제 뭐 G2 파워, 이제 그다음 엔지캠 생명과 이제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던데, 비플라이소도 얘도 이제 권리락, 무상증자 권리락으로 또 상한가가 나왔죠. 시장이 또 무상증자 테마로 흘러가는데, 또 이렇게 흘러가면 또 품절주 애들 또 어떻게 흘러가주는지 한번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, 오늘 그나마 좀 재료가 있게 의미 있는 자리를 다 뚫어주는 거는 이 뉴인텍이 아닌가. 얘가 지금 이제 유럽 완성차 공장, 완성차 BMW 같은 회사에서 방문할 계획으로 인해 상한가 시세가 나왔는데, 거래 대금도 잘 터져줬고 저항들도 다 잘 뚫어줬습니다. 얘네 또 특징 같은 거 한번 보면 이제 이런 데들, 얘들 크게 한 번씩 크게 가주는 애들인데, 이런 애들도 내일 어떻게 흘러가 주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. 이런 애들도 얘가 조금 제일 의미 있는 재료이고 의미 있는 자리들을 좀 다 뚫어주지 않았나, 이런 생각이 들고, 이런 또 내일 갭 안 떠주면 제일 좋은데, 갭 좀 떠준다 하더라도 그냥 이 4100 라인만 좀 지켜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네요. 얘도 좀 이런, 만약 갭 안 떠주면, 좀 빠져주면, 이제 뭐 빠져주면 좀 이때까지 이 라인 좀 지지해주는지, 3,800원 이 라인 좀 지지해주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, 만약 계속 갭이 뜬다면 어디부터 갭이 뜨는지를 지켜봐야 되겠죠. 이거는 이런 차트들이 대응하기가 쉽죠. 이런 차트들이 상한가 갔던 애들, 이런 애들이 대응하기가 쉬우니까 이런 애들은 무조건 비벼봐야 되고, 그래야 실력이 늘고 그래야 타점이 잘 보입니다.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말들이 있죠. 계속 이런 관련주들 공부했던 종목들 보면 다 이미 차트 자리들이 다 높은 자리예요. 지금 이것도 좀 넓게 봐서 그렇지, 이 상태로 보면 결국에는 상한가 이후에 꾸준히 시세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. 바닥에서부터 지금 거의 최소 70% 이상 시세 받은 자리에서 타점을 잡는 건데, 이런 애들이 잘 가는 거지. 남은 바닥주들은, 이제 저평가 우량주 같은 바닥주들은 저평가가 아니라 그냥 그 평가가 팩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, 특히 요즘 시장에서 저평가인 애들은 계속 저평가가 될 것이고, 고평가인 애들은 계속 고평가가 될 시장이 될 거예요. 그럴 수밖에 없어요. 시장이 지금 시장 특징이 저평가 애들이 시세를 받으려면 결국에는 수급이 풀려야 되는데, 이 돈이 풀려야 되는데, 이 돈이 풀리려면 결국에는 금리가 인하가 돼야 되겠죠. 그 전에는 저평가 실적주, 저평가주, 이제 이런 애들은 조금 위험한 애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, 저는 걔네가 저평가인 거는 이제 전평가가 아니라 그냥 현재 평가에 대한 그 주가가 지금 그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나, 그렇게 생각을 하고, 이런 애들도 계속 좋죠. 얘도 뭐 추세 한번 바꿔주는지. 이제 일동 패밀리도 지금 어제 거래량 들어온 자리에서 또 계속 추세 한번 바꿔주려고 가고 있는데, 이런 일동 패밀리 같은 애들도 좀 이런 라인들, 좀 4만원 라인만 좀 지지해주면 또 한번 슈팅 나오겠죠. 이런 45,000원까지, 이런 43,000원, 44,000원 이 라인까지 한번 슈팅 나올 수 있으니까, 이런 것도 계속 지켜보셔야 됩니다. 일동 패밀리도 밑바닥에서 지금 또 개파락하고 거래량 들어오면서 상승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, 이런 애들 계속 보셔야 되고, 얘네도 지금 계속 시세를 잘 받고 있죠. 이런 라인들 지지해주면서, 이런 애들 지지해주면 맞고 있는데, 일동 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 33,000원만 좀 뚫어주면 충분히 이 35,000원, 6,000원까지도 한번 해볼만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, 이제 대한과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자이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죠. 이게 좀 깨지면 좋은데, 뭐 안 깨지면 어쩔 수 없이 다시 좀 타점을 다시 잡아봐야 될 것 같고, 깨지면 좋은데 조금 애매하죠 지금. 근데 지지는 그래도 이 자리에서 계속 지지는 해주는 모습이 보이는 것 자체가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고, 그래도 이거 좀 한번 수급이나 그런 거 시장 단타 상황 보면서 한번 비벼볼 만하지 않을까,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. 이쪽 대한과 같은 애들은 이제 재료는 인버스 쪽이지만 그래도 한방 정도는 좀 튀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, 금량 같은 경우에도 원래 생각했던 라인 9,000원 라인이었죠. 오늘 생각했던 라인이 9,000원 라인만 좀 지지해 좀 슈팅 해줄 것 같았는데, 9,000원 깨질 듯 하더니 결국에는 이제 8,900원까지 한번 깨지고, 그 이후에는 이제 9,000원 라인 지지해 주면서
일단 꾸준히 현재 우상향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. 저도 지금 금량은 들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슈팅이 나와준다면 뭐 이런 자리들, 이런 9,400원 이런 라인들 한번 또 뚫어주는지, 9,400원, 9,500원 이런 라인도 한번 뚫어주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, 얘도 근데 일봉상으로 보면 딱 한 이 정도까지만 또 좀 늘려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지켜봐야 되겠죠. 이것도 좀 뭐 일봉 어디까지 눌려줄지, 이 상태로 또 계속 파동 이어가면서 계속 2파, 3파, 4파 나올지, 아니면 눌리면서 2파, 3파 나올지, 그걸 좀 지켜봐야 되겠고, 확실한 거는 이대로 죽진 않을 종목일 것 같다라는 제 의견입니다. 금량은 계속 봐야 되고,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로서 개별주죠. 얘는 이제 개별주 주도를 계속 봐야 될 것 같고, 얘는 금량이나 이제 오늘 좀 거래대금 터졌던 것들이 이제 웰크론한테, 얘도 차트 자리가 좋죠. 이런 것들 뚫으면 무조건 타점이 나온다라고 제가 계속 꾸준히 말씀을 드렸죠. 이런 자리들이 의미 있는 자리들이다. 이런 거 뚫을 때는 충분히 단타로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니까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일부러 꾸준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, 하시는 분이 있든 없든 뭐 상관은 없겠지만 결국에는 하는 사람만이 이제 돈을 버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이런 라인들 계속 빠질 때 이제 눌림목 때 이런 저항 라인들, 이런 지지해주고 또 슈팅이 나와줬죠. 또 빠질 때 뭐 또 빠지더 이 4,100원 라인, 이 4,100원 라인까지 또 빠져주면 좀 받을만 할 것 같고, 아니면 이 4,700원 또 뚫을 때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. 이 4,700원 뚫을 때 이 중간 자리가 제일 애매하죠. 지금 이 중간에서 매집하는 것 자체가 제일 애매한 거고, 최대한 매집할 거면 이런 4,200원 깨지고 나서 이때 매집을 해도 충분히 늦지 않으니까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되고, 비덴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는데, 얘도 좀만 눌려주면 괜찮지 않을까. 한 이런 11,000원? 11,000원까지만 좀 눌려주면 얘도 괜찮지 않을까,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대로 죽더라도 나중에 또 한번 이슈가 나오겠죠. 빗썸 관련, 매각 관련 이슈가 또 한번 나올 거니까, 재료의 특성상 조용해지다가 어느 정도 확실히 눌렸다 싶으면 또 그런 재료가 나오죠. 매각 쪽 재료가. 그런 타이밍 한번 잡고 한번 대응할 만한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,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, 그거 제외하고는 뭐 계속 이런 무상증자나 아니면 뭐 이런 애들만 계속 시세를 받으니까 좀 크게 볼만한 건, 이제 자이언스 앤디도 이제 실적 예상치 상회로 실적 급등을 했죠. 오늘 또 거래대금 1,000억 들어오면서 저항에서 막혔는데, 이런 것도 내일 한번 슈팅 나와주는지, 이대로 뭐 죽을지 모르겠는데 좀 이 라인까지 좀 빠져주면 괜찮겠네. 이 8,500원 라인까지, 이 라인까지만 좀 빠져주면 좋을 것 같은데, 이 라인 좀 지지해주면 얘도 한번 더 쏘지 않을까. 이런 저항까지 8,500원 지지해주면 좀 이런 8,900원 9,000원 라인까지는 한번 슈팅 나와주지 않을까. 자이언스 같은 것도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, 요즘은 이 시장이 개별주이지만 테마 형성이 안 되지만 생각보다 근데 먹을 거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. 얘네들은 먹을 거는 많이 보이는 거. 한국 BNC 같은 경우도 계속 이런 저항들 막히고 있는 흐름이 보이죠. 그럼 결국 이거 뚫을 때 크게 간다는 거예요. 이 13,100원 라인 뚫을 때, 이걸 뚫을 때 크게 간다는 거니까 이런 애들도 계속 봐야 되겠죠. 지금 한 500원 정도 남았는데 수급 들어올 때 어디까지 뚫어주는지 그런 거를 지켜봐야 되겠죠. 이제 대동전자 같은 경우도 이것도 제가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죠. 이때 거래량 안 들어올 때, 거래량 들어올 건데 그 이후에 어디부터 지지를 하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, 이런 것도 계속 이런 라인들 지지해주고 계속 슈팅 나와주죠. 근데 이 11,000원 라인에서 이게 좀 막히긴 하는데, 내일 또 빠질 때 빠지더라도 어디까지 빠지는지, 아니면 이거 뚫어주는지. 지금 거래대금이 780억 정도 터졌는데 한 번 더 터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, 이제 좀 그렇게 계속 좀 추정할 것 같고, 이제 에이펙터 같은 경우도 이런 것도 좀 늘려주면 좋겠죠. 이런 한 5,000원 이쪽까지만 좀 늘려주면 좋지 않을까.
얘도 내일 한 10% 정도만 빠져주면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. 아니면 이 5,200원에 반등이 나오거나 이거까지 깨져버린다면 아마도 이때까지 이 5,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빠지다가 한번 또 반동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, 그거 제외하고는 이제 얘도 무상증자 기대감이죠. 얘도 무상증자 기대감인데 그거 말고는 크게 재료가 또 될 만한 거 없을 것 같네요. 이제 폐배터리가 내일 28일 성우 화이트인가 성일 화이트 이제 상장이죠. 이제 관련주들 제가 이 관련주들을 저번 주 금요일인가 그때부터 꾸준히 말씀드렸죠. 얘네 폐배터리 테마 전체적으로 우상향할 것 같다. 이 상장 이슈 전까지 우상향할 것 같다 계속 말씀드렸는데, MPC 같은 것도 보시면 오늘도 시세 크게 받았죠. 얘도 8%. 그 이후부터 그냥 꾸준히 우상향하는 흐름. 이런 거를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돈을 버냐 못 버냐 이런 게 나뉘겠죠. MPCU 같은 것도. 결국은 얘네 관련주들은 다 우상향하고 있고, 웨이크론한테 또 근데 얘도 폐배터리 쪽이죠. 폐배터리랑 이제 2차전지랑 이렇게 재료가 많이 엮여 있는데, 이제 저는 이지트로닉스를 계속 모았다고 말씀드렸고, 오늘 8%의 시외까지 조금 올랐었는데 내일 뭐 한번 매도해볼지, 이런 저항들 뚫어주면 이런 거 매도해볼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. 이거 시외도 또 1% 올랐네요. 1% 정도 올랐으면 뭐 한 16,300원 이쪽 부분이 될 것 같은데, 이런 것 좀 뚫어주면 좀 한번 시세 크게 받지 않을까. 아마 그 성일 하이텍 걔네가 상한가 가주면 따상해주면 한번 수급이 전체적으로 같이 흘러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, 코스모학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우상향 흐름 나오다가 엊그제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, 좀 이런 라인들 지지해주면 한번 받아볼만 했는데, 근데 이까지 밀리더라고요. 이까지 밀리고 또 밑꼬리가 달았는데 얘도 또 봐야 되겠죠. 내일 차트가 안 깨졌죠. 얘도 차트가 안 깨졌고 또 봐야 되고, 이런 애들도 특징이 한번 갈 때 시원하게 좀 가줄지 의문이긴 한데, 얘도 근데 내일 한번 같이 봐야 되잖아요. 이 자리에서 지지 밑꼬리 달면서 올렸다는 것을 한번 이 장대 음봉을 한번 잡아먹을 만한 슈팅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내일 계속 봐야 되겠죠. 이 상장하는 애들의 힘에 따라서 이 관련주들이 우상향을 하는지 우하향을 하는지 전혀 반응이 없는지가 나옵니다. 이 폐배터리 쪽은 충분히 지금 2차전지 쪽도 계속 이슈가 나오면서 폐배터리까지 같이 엮이고 있죠. 그 재료의 연속성도 좋고, 그 다음에 재료의 미래 성장 가능성도 좋습니다.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결국에는 폐배터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원자재 값들은 올라가고, 이 원자재의 부담감을 줄이려면 폐배터리 활용이 급선무적이겠죠. 그런 거 생각하면 충분히 좋은 재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, 내일 또 한번 이 폐배터리 쪽 어떻게 움직여주는지 이제 또 지켜봐야 되겠죠. 이런 애들도 뭐 계속 우상향 해주는 흐름 나오죠. 폐배터리 애들은 그냥 계속 저점 높여가면서, 이런 애들은 튈 때 잡는 게 아니라 미리 잡아 놓는 거죠. 이런 건 그냥 뭐 금요일이면 이때부터 말씀드렸죠. 이때 뭐 목요일 금요일 이때면 13,200원. 결국에는 뭐 이런 3등주 4등주 잡아도 한 3-4% 이렇게 수익 구간이 나오니까, MPC 잡으신 분들이 제일 수익 구간이 크시겠죠. 이런 거 잡으신 분들이 금요일 목금 잡으면 대충 이때쯤이니까, 이런 분들 한 10% 정도 수익 구간이 나왔죠. 10% 정도. 이런 거는 뭐 10% 먹었으면 됐으니까 이제 뭐 매도를 하시는지, 아니면 뭐 계속 내일 상황 따라 한번 계속 끌고 가보는지, 이제 그런 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, 이런 것도 뭐 모을 수밖에 없는 그런 테마이지 않았나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쪽 테마들. 이제 원전 쪽도 이렇게 좀 오르비텍 같은 애들이 계속 윗꼬리 달리는데, 얘네도 한번 좀 튀어줄 것 같은데, 오르비텍이랑 삼성 엠텍이랑 듀에소리가 좀 한번 크게 한번 좀 튀어줄 것 같은데, 차트상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, 이 배터리 쪽 이슈가 계속 되다 보면 이런 충전소 이슈로도 한번 좀 엮일 수 있지 않을까. 어떻게 좀 이런, 얘네가 지금 계속 지지를 잘해주고 있거든요. 얘네가
이런 자리가 계속 지지 잘해준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. 특히 아모센스 얘는 뭐가 있다는 거 같고, 이런 거 확실히 뚫어줄 때 이 15,500원까지 한번 뚫어주는지, 이거 뚫어준다면 이 16,700원까지도 한번 비벼볼 만한 차트가 되겠죠. 전 얘를 지금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, 아모센스나 이제 디스플레이텍 얘네를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, 얘네도 지금 차트가 괜찮죠. 이런 안들 지지 계속 해주고, 이 디스플레이텍도 한번 시세 받을 때 크게 받는 애들입니다. 특징이 시원하게 윗꼬리 달리죠. 이런 거 생각하면, 얘도 윗꼬리 생각하면 이 7,000원까지 한번 윗꼬리 나오지 않을까. 아니면 좀 약한 재료라면, 뜬금포라면 6,500원까지도, 이 라인까지도 한번 윗꼬리 나올 수 있으니까 계속 추적을 해봐야 되겠죠. 쟤네가 차트가 좋으니까 내일부터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고, 그거 제외하고는 이제 뭐 크게 볼만한 게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제 오늘 하루도 시장 이제 수익 내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, 이제 남은 시간 이제 내일 시장 준비하시면서 이제 소중한 가족분들과 이제 행복한 시간 보내면서 하루의 마무리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, 내일 오전에 다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